안녕하세요. 자녀교육 GPT입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교육을 할 때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성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보딩학과나 코리안 닥터나 최민유 소장님 에피소드 편에서 보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교육을 하고 있는 이시용 강사라고 하고요. 학부모 강연, 아이들 강연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이들을 계속 만나는 입장이라 현실에서 아이들과 부딪혀서 쌓아놓은 노하우를 최대한해서 방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성교육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광범위하긴 한데 주변에서도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 것 같아요. 아이가 성기를 만지는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이 일단 당황?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유아기 때 자위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들이 질문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좀 하지 말아야 될 방식이 있어요. 혼내는 거. 네. 혼낸다는 표현이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정확하게는 어머니, 아버님이 놀라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벌써 이런 걸 해? 왜 해? 여러 가지가 막 인지부조화 오잖아요. 뭐 한 짓이야? 왜 그랬어? 다그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어머니, 아버님, 양육자님의 마음은 이해하나 아이 입장에서 죄책감부터 시작해요. 그쵸. 그러니까 성에 대한 기억이 성적인 행동인 줄 모르고 시작했던 경험이 죄책감으로 죄의식으로 시작이 되면 결과는 음지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더 스무스하고요. 오히려 더 왜곡된 방향으로 가기도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거는 절대 혼내진 않는다. 이것만 기억해도 일단 첫 스텝은 잘 밟으시는 거예요. 일단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 마음의 준비하는 걸 조금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꼭 드리는데 어머님,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어머니, 아버님, 양육자님들이 본인이 뭘 잘못하는 줄 아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아이를 더 케어했더라면, 사랑을 더 듬뿍 줬더라면, 내가 미리 설명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누구에게나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많은 집에서 다 경험하는 거니까 이게 너무 특출난 거다라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맘때 아이들은 간지러운데 긁는 거랑 크게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걸 발견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그렇죠.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직접 보신다면? 일단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찾아보겠죠. 인터넷에 검색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당황스러운데 첫 번째 스텝을 추천하는 건 스테이. 일단 스테이.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런 성적인 행동을 했어. 그래도 기다리세요. 최소한 2주는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감각이 트여서 자꾸 운명 쪽에 손이 가고 피가 쏠렸을 때마다 가고 하루에 5번, 10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행동하는 걸 기다려주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해갈되지 않은, 해소되지 않는 행동을 숨어서 할 수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다른 감각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게 2달, 3달이 지났는데 계속해. 그때는 이제 개입이 필요해요. 자, 그럼 이때 이 행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스스로 행동을 교정할지 말지 결정하거든요. 이때 어떻게 설명할까? 자위라는 언급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자위고 어쩌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부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그거는 성적인 행동이야, 자위야 못 알아들어요. 10살도 못 알아들어요. 경우에 따라서 초 3, 4 이상 아이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검색을 해보게 돼요. 모르고 지금 성적 쾌감 이러면 오히려 더 과몰입하는 경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 언급, 좀 농도 있는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이의 유사 경험이랑 비유해서 설명해 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들아, 딸아, 소중한 부분에 손이 자꾸 가는구나. 그럴 수 있어. 너 기억나? 더 어렸을 때 입에다 자꾸 뭐 갖다 집어넣고 눈에다 뭐 넣고 만지려고 해서 아이가 과거 했던 장난 있죠. 놀이, 신체를 썼던 놀이. 그걸 먼저 교감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쁜 건 아니야. 너 감각이 트이는 거야. 그런데 입에다가 뭐 포크 집어넣고 뭐 장난감 집어넣고 할 때도 뾰족한 칼이라던가 이런 위험한 날카로운 건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그럼 아파요. 비슷해. 이것도 손은 가도 돼. 근데 자꾸 깨끗하지도 않은 손을 가져간다거나 반복해서 가져간다. 그럼 여기가 염증이 생겨서 아야하고 아프고 다칠 수 있어. 즉
위생, 안전, 건강 이 정도 키워드로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이 잘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눈빛이 이제 행동이 점점 이제 숨어서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좋은 걸 알아. 그때는 이제 제대로 교육을 해야 돼요. 그때는 본격적인 내용을 책을 보고 설명하든 전문가를 매칭을 해주시든 제대로 된 교육을 잡아놓을 시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이 어린아이가 하는 사소한 행동에 대해 너무 집중을 하나? 아니요, 해줘야 돼요. 왜냐면 친구랑 있을 때 나올 수 있어요. 5, 6살 아이들도 친구랑 지낸다가 행동이 무심코에 나올 수 있어요. 집에서부터도 여자로서 선생님으로서 친구로서 보기 좀 불편하겠다 싶은 거는 개입을 해주시는 게 유리해요. 그나마 만지는 행위는 적극적인 행위니까 내가 뭔가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속옷을 만약에 벗는 행위? 또 살짝 애매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이 보여준 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이제 평상시에 어떻게 집안을 활보하게 둘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집에서 입었고 나왔어요? 벗고 나왔어요? 샤워하고? 무조건 입고 나오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집의 아버님, 어머님들이 그냥 벗고 나와요. 그러면 아이도 엄마, 아빠 따라서 벗고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문제가 될 리가 없어요. 근데 이 인식이 어디서 문제가 되냐? 그러니까 친한 여사친, 남사친, 애인이 생겼을 때는 그 존재는 거의 준 가족의 바운더리에 넣어놓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친한 여사친이 생겨서 남자에게 좀 놀러와 이렇게 놀아. 근데 이 아이가 불편해, 싫어, 성적으로 불쾌하다, 싫다, 노라는 표현을 밖에서 듣게 되면 그건 이미 사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경계에 대한 인식, 감수성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집에서 이제 입고 나오자, 샤워하고. 왜냐하면 아들, 너 입장에서 엄마지. 근데 엄마도 여자거든. 엄마부터도 여자로서 존중을 못하면 밖에 나가서 어떤 여자를 존중할 수 있겠냐. 이 집이라는 공간은 같이 지내기 때문에 성별이 다르면 어느 정도 가려주는 게 매너다. 초6, 중1 넘어가기 전에 서서히 이 안에,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데 입고 나오게 해주시면 좋다. 그래서 저는 샤워 가운을 좀 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다는 집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샤워하고 나올 때 크게 소리라도 쳐. 엄마 나 나가요. 엄마 아빠 나 나가요. 그럼 이 공간에 있는 사람이 너 나오는구나. 그쪽 안 보고 조심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요즘 또 워낙 모바일이나 유해한 그런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음란물을 보는 것을 엄마가 목격했을 때, 부모가 목격했을 때 사실 너무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음란물, 야한 영상을 처음 노출되는 경우가 초등학교 고학년, 그러니까 5학년에서 6학년이 제일 많고 중학교 1, 2학년 때 시작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자, 일단 그 어머니 아버님들이 여기서 실수하시는 게 이제 태블릿과 모바일 기기 자체의 문제라고 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뺏어버리죠. 이게 언제까지고 다 막으려면 막기는 어렵구나 라고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첫 마디를 해주시는 게 좋냐? 위로가 첫 마디를 가장 좋아요. 우리 아이가 그걸 봤다, 놀래잖아요. 근데 애는 더 놀랐어요. 2번 놀랐어요. 일단 첫 번째, 엄마가 이거를 알아. 내가 봤다는 걸 알아. 여기서 놀려요. 네. 그래서 한마디는 너 엄마 아빠가 이거 알게 돼서 놀랬겠다가 첫 마디. 두 번째는 너 이거 처음 봤을 때도 놀랬겠구나. 사실 우리 아이가 처음에 안 거 보고 좋았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자, 보통 저희가 상담해보면 당황스럽다, 놀랬다, 역겹다, 더럽다. 보통 긍정적인 그 감정어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어가 많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수업 때 어떻게 하냐면, 야, 초4 때 알게 됐어? 초6 때 알게 됐어? 그냥 괜찮아. 했다 생각 뭘 할 생각은 없어. 그 첫 순간만큼은. 왜냐? 검색을 하다가 떴거나 친구가 보여줬거나 너네 어떻게 다 피해가니? 라는 걸 알게 된 첫 순간에 너의 잘못이 아니다. 예상치 못했으니. 단, 처음에 알게 된 순간 첫 자극은 예상치 못했어도 그 다음에 반응. 그러니까 첫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은 너의 선택으로 채워진다. 그러니까 성적인 표현물, 성적인 착취물 이런 것들을 계속 검색할지 친구한테 보여줄지 판매를 할지 저장을 할지로 다 네 선택들이다. 이때 잘하면 된다. 반복 검색하고 친구한테 뿌리고 이걸 진짜라고 믿고 하지마. 애들은 퍼포먼스예요. 플레이어들이에요. 카메라 앞에 섰으니까 어쨌든 처음에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너 행동을 해나가면 되는지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 부드럽게 설명하는 편인데 저도 혼낼 때가 있어요. 아이가 이제 친구가 애들한테 저희가 막 야한 사이트 400개씩 보내줬습니다. 저 4학년 때부터 에이스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때 이런 행동을 이미 했었거나 제 앞에서도 이런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그쪽으로 점점 편향되게 더 상승할 수 있거든요. 모습들이. 그래서 너무 위험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성착취물, 성표현물, 야한 영상이라는 것들이 합법이지가 않다. 그걸 저장하고 뿌리거나 판매하거나 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법적에서는 설명해 주기도 해요. 그거를 그 장면을 들켰을 때 무심코 아들 밥 먹었어?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이미 상황이 그렇다던가. 자, 일단 우리 아이가 야한 걸 보고 있다, 자유행위를 한다, 이걸 이제 봤다. 이때 일단 모른 척하는 건 반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못 본 척하고 야, 문이 갑자기 열렸네 뭐 이러면서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베스트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가장 베스트는 사과. 위로가 아니라 일단 사과예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일반적으로 정말 특이한 케이스 빼놓고 거실에서 볼 리가 없어요. 자기 방, 아니면 화장실에서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못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한 걸 봤네 안 봤네 이거에 대해서 엄마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류의 대화를 꺼내지 말고 일단 프레임을 문영과 미안 이 이슈에 대해서 문영과 미안 꾸며 나오세요. 그럼 얘가 뭐야? 나 혼날 줄 알았는데 왜 나한테 미안하대? 일단 혼나지 않았으니까 수습을 하고 나와요. 그럼 그때 아이들부터 편안하게 변명을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내가 보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떠가지고 봤는데 나 자주 안 그러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괜찮아. 그때 할 말 하시면 돼요. 그때 그럼 볼 수 있다고 못 첫 순간에 너의 잘못이 아니지만 이걸 알면서도 반복하고 자극적인 것까지 보면 너 스스로를 위해서 안 좋을 수 있어. 그 다음 설명하시면 돼요. 뭔가 존중해주는 게 필요하네요. 네. 그래서 위로, 사과, 설명, 위안 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요즘은 아이들이 사실 워낙 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도 해서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만 돼도 정말 뭐 다 안다 이런 느낌도 많거든요. 초등 고학년이랑 중학생들 성교육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정말 어떤 부분에 필요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저희가 제일 많이 성교육을 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때쯤 되면 본인이 관심이 없더라도 친구를 통해, 매체를 통해, 컨텐츠를 통해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알게 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이때는 뭐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야한 애니, 웹툰, 야한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성표현물, 성착취물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요. 5, 6학년에서 중1 때는 적어도 교육을 해주면 좋고 요즘은 동성 강사가 동성의 학습자 아이를 만나서 하면 더 편해하기 때문에 이게 좀 대세가 된 지 좀 됐거든요. 남녀를 같이 넣고 학교 성교육을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남학생 입장에서 궁금한데요. 저희 엄마도 생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여자아이들이나 주변 친구들이 어때요? 관심 많아? 이렇게 좀 낙인 찍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해요. 중학생 교육은 요새 좀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어요. 개인화된 질문을 할 수 있게 프라이버시 보장한 교육 방법을 좀 만들어-달라. 온라인으로 얼굴을 가리고 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내밀한 부분까지 알려지는 게 좀 불편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10명에서 30명 정도를 리밋 걸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같은 성별, 같은 학년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들어와요. 이게 가리고 들어와요. 제 얘기는 아닌데요 이러면서 이만큼씩 거려요.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되게 편해합니다. 그래서 그때 엄마 아빠한테 못했던 제가 만나서 교육할 때도 간간히밖에 못 들었던 그런 고민들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들 자체가 뭐 성교육을 떠나서도 이 온라인이 되게 편한 맞아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솔직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자녀를 GPT에서 만약에 보시고 오셨다 저희 회사에 링크 보내주시면 뭐 괜찮으시면 금액을 좀 더 다운해줄 수도 있고 그런 이벤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최대한 많은 아이들과 만나서 조금 필요한 적기에 좀 전달하고자 하는 게 제 사명감 같은 거라서 그거 연결해 주시면 제가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번외 질문인데 아이들 키우면서 성교육을 당연히 고민하잖아요. 가장 적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 이제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교육을 해본 적이 많아요. 근데 좀 효용성 면에서 추천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큰 관심도 없고 성질 변화도 없고 문화나 미디어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본격적인 성교육은 초 5, 6학년 때 1차 교육을 하고요. 그때는 포경 수술, 그다음에 미디어 이용할 때 주의사항, 단톡방에서 함부로 욕하거나 성적인 말을 했을 때 어버버다 학폭에 가해자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남자아이도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 피해자 대처법, 2차 성징, 사춘기의 신체 변화와 마음의 변화, 그다음에 연애에 대해서 살짝 할 수도 있고요. 중학교 1, 2학년 때 이제 2차 교육을 보통 추천하는데 중1, 2, 3학년 때는 현실적인 연애, 피임, 책임, 성적 동의, 스토킹 처벌, 부고, 웹툰, 애니, 웹소설, 경우에 따라서 뭐 성 관련해서 사건화될 수 있는 것들, 디테일한 것들 좀 층을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어서 초 5학년 때 한 번, 중1, 2, 3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타이밍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맘카페 보면 이제 아. 그 포경 수술을 아이들 언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말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답을 주시죠.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포경 수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둘 다 상관없다. 그러나 안 하는 게 추세다. 예전처럼 위생 여건이 좋지 않았을 때, 관리가 잘 안 됐을 때는 연결 끝에 귀두랑 포피가 덮여 있을 때 이 안에 뭔가 이물질이 껴서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 이거는 해주는 게 좋다. 근데 사실 그 포피랑 귀두 사이 흰 색깔 못 끼는 게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치구라는 물질이래 정확하게는 요 코에서 나오는 요거나 머리카락 사이에서 나오는 요거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성분적으로. 3, 4살 때 양치를 가르치는 거나 여기 가서 닦는 거 가르쳐주는 거 비슷해요. 근데 처음에 아프잖아요. 키즈 치약, 저불소 치약, 어린이 치약 주다가 성인용처럼 적응하듯이 이 아이들이 되게 아플 수 있어요. 이제 속살이라 예민하니까 흐르는 물로 안 아프게 손에 물 담아서 이렇게 닦아줘 나가다 보면 대부분의 남성이 의료계에서는 99% 이상으로 보기도 하던데 보통 저희가 교육 다녀보면 중학교 3학년 전에 포피가 다 까져요. 그럼 수술해서 껍데기를 잘라준 거랑 손으로 까서 닦는 거랑 닦기 쉬운 거 관리가 되는 게 똑같네? 그럼 너는 수술도 없이 자연스럽게 까졌다. 자연 포경. 그러니까 평상시에 덮여 있는데 깔 때, 닦을 때 귀두 뒷까지 다 까진다? 그러면 이제 관리가 되니까 수술 안 해도 되는 징조라고 단계라고 보셔도 돼요. 비뇨기학과 가도 이거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안 아프게 닦는 방법을 알려주고 중2, 중3 때까지 기다려보면 제가 단원까지는 못해도 염치가 안 생길 겁니다. 근데 간혹 껍데기가 안으로 파고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아이가 딱 알아요. 너무 아파, 너무 거슬려, 불편해. 그러면 병원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의 영역이니까 좀 기다렸다가 필요하다, 본인이 하고 싶다, 그러면 성인이 돼서 해도 늦지 않다. 네, 너무 이해가 쏙쏙했습니다. 네. 오늘 되게 현실적이고 정말 이렇게 좀 하면 되겠다라고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혜로웠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다, 혹은 저희 연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셨던 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